신장결석은 소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요로결석에 대한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생애 최악의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급하게 배변, 소변이 마를 때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거와 비슷한데 거기에 엄청난 고통이 수반됩니다. 가끔 최고의 고통인 출산의 고통과 비교되는데 그래도 요로결석은 진통제라도 맞을 수 있습니다. 만 57세가 되는 2019년 8월에 첫 발병을 하여 이후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요로결석 고통을 겪었습니다. 2019년 8월 18일 일요일 소파에서 뒹굴다가 참을 수 없어서 카카오 택시를 호출해서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기다시피 해서 응급실로 들어가서 진통제 소리만 계속 반복해서 애원했습니다. 의사는 단번에 요로결석 환자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도 CT 촬영 등 여러가지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이땐 비교적 빨리 진통제를 맞았기 때문에 고통을 좀 덜 느꼈습니다. 이때는 병원 화장실에서 자연 배출이 돼서 곧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발병은 약 7개월 후 2020년 3월 27일 주말을 맞아 지인 2명과 속초에 갔을 때 발병했습니다. 속초에 도착해서 사우나도 하고 회 안주에 술도 마시고 좋았었는데 새벽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인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동틀 때까지 견뎠습니다. 결국 새벽 6시가 넘어서 제 차를 지인이 운전하여 속초 의료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환자 발생을 이유로 해서 치료를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색해서 속초 보광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진통제를 맞은 후 CT 촬영 결과를 보더니 진통제 효과가 다하기 전에 서둘러 개인병원에 가서 파쇄 시술을 받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밤새 요로결석 고통에 시달린 후 초췌한 모습입니다. 서둘러서 근처 김비뇨기과에 가서 생애 첫 충격 파쇄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림엔 환자가 누워있는데 저는 엎드려서 약 30분간 시술을 받았습니다. 고주파로 한 곳만 계속해서 충격을 가해서 부순다고 합니다. 비급여 치료로서 이때 약값 포함해서 약 90만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2021년 5월 15일 토요일 새벽 세 번째 발병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화순 군머리 해변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상태에서 25km를 운전해서 갔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도착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진통제부터 놔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진통제 맞은 후에 자연 배출되었습니다. 2022년 3월 4일 금요일 저녁 9시 30분경 느낌이 와서 서둘러서 운전해서 제주 한라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아들이 접수를 도와주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지금까지 5번의 발병 중에 가장 심한 통증을 겪었습니다. 구토와 혈뇨, 진통제를 놔달라고 대굴대굴 불렀습니다. 아들은 이때 정기 자격증 시험 보러 제주시에 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들과 함께 서울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저녁에 도착해서 곧바로 비뇨기과에 찾아갔습니다. 충격 파쇄 시술을 받기 위해서 퇴근하신 의사 선생님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두 번째 충격 파쇄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시술비가 약 50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발병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서울에 있을 때 발병했습니다. 인사값 박는 게 마지막 애기 때마다 어떻게 빨리 한마디 하세요. 온다, 의사 선생님 온다. 비켜. 뭐야지. 이때는 약을 먹어서 그랬는지 고통이 좀 덜했습니다. 아들이 해서 회식 후 급히 응급실로 가서 술 냄새를 왜 풍겼습니다. 한 말도 안 해? 왜 갑자기 겸손해?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라. 왜? 응급실에서 술 마신 아들의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이때도 진통제를 맞고 집에 와서 자연 배출됐습니다. 결석의 크기 4mm까지가 자연 배출하는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4번은 방광결석이고 1번은 요관결석인 것 같았습니다. 구토가 나고 혈뇨가 난 4번째 발병이 요관결석 같았습니다. 요도결석, 방광결석, 요관결석, 신장결석 이렇게 4가지를 합쳐서 크게 요로결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요도결석은 거의 자연 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석의 크기가 4mm 정도 되면은 지켜보자고 합니다. 자연 배출을. 근데 5mm 정도 넘어가면 충격 파쇄 시술을 권합니다. 저는 만 57세가 넘어서 처음으로 요로결석 발병을 했습니다. 이 요로결석이 재발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습관이 있어서 금세 고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5번의 응급실을 다니면서 큰 고통을 겪었고,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로결석의 고통을 겪어보니까 평소에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요로결석은 소변이 생성되는 장기인 신장, 그리고 소변을 이동하는 신우, 요관, 방광에 결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요관결석 그리고 신우결석 같은 경우에는 급성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장결석과 요관결석은 장기간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신장 기능을 감소시키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요로결석은 소변 내 생성되는 성분에 의해서 결정화되어서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장기에서 발생하는 담낭결석, 췌장결석과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요로결석은 칼슘 수단결석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로 감염과 함께 동반되는 감염결석, 그리고 신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요산결석 등이 있습니다. 환경과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날씨가 계속 더워지기 때문에 실제 섭취하는 수분량은 동일하더라도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감소하고 땀으로 배출되는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요로결석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습관 같은 경우에는 육류를 많이 드시거나 또는 짜게 드시거나 수분 섭취량이 적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맥주 섭취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수분 섭취를 높여 결석의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로결석의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로결석이 자연 배출되었을 때에는 만약 그 결석을 병원에 가지고 오신다면은 결석 성분을 분석하여 어떤 종류의 결석인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에서 생성되는 결석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 생활습관 교정과 환경적인 요인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칼슘 수산결석 같은 경우에는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류에는 요산, 칼슘, 수산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요로결석의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연산이 풍부해 결석의 생성을 막는 오렌지, 자몽, 귤과 같은 시큼한 과일들이 요로결석의 생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수산은 땅콩, 차, 견과류, 초콜릿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로 칼슘 수산결석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줄이는 것이 요로결석 생성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분 섭취는 하루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섭취를 하여 배출되는 소변량을 2리터 이상 유지하는 것이 요로결석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수분 섭취는 빈뇨, 야간뇨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과 낮 시간에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배뇨 증상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요로결석의 형성 그리고 자연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땀을 배출하는 것은 소변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로결석의 성분과 모양은 각양각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저와 비슷한 요로결석을 겪은 분들의 댓글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요로결석의 최상의 예방 방법은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귤같이 약간 새콤한 과일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약을 온라인에서 구입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놓고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초의 효능이 요로결석에 좋다 그래서 끓여서 냉장고에 넣고 매일 마십니다. 금전초입니다. 제가 약을 먹고 금전초를 끓여서 식혀서 냉장고에 넣고 먹은 지가 한 6개월이 돼 가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이 마지막 요로결석 크기가 작아서 자음 배출됐습니다. 물론 지금 방심하고 있진 않지만 저는 이 금전초와 요로결석 약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에 물도 2리터 이상씩 마시고 있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요로결석의 고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요로결석이 발병하지 않도록 평소에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맛은 좀 별로입니다. 끓여서 페트병에 넣어서 매일 마십니다. 이 밖에 요즘엔 현미흑초를 마시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현미흑초 1.8리터짜리 4병을 구입했습니다. 약간 할인받아서 4병에 108,000원에 구입했습니다. 10분의 1에서 10분의 2 정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에 2잔 아침 저녁으로 마십니다. 엄청 쉽니다. 요로결석에 좋다니까 마시는 겁니다. 요로결석뿐만이 아니라 몸에 좋답니다. 현미흑초를 마셔보니까 효능이 아주 탁월한 걸 느낍니다. 몸으로. 그리고 이 현미흑초를 음식 조리에 사용해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